방사선 치료 하면 보통 암세포를 없애는 강력한 에너지빔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요, 의사들이 매일같이 풀어야 하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퍼즐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퍼즐의 핵심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20그레이라는 방사선 양은 언제나 똑같은 20그레이일까요?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양인데 과연 우리 몸에 미치는 생물학적인 효과도 항상 같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치료 계획이 있어요. 계획 A는 좀 세게 5그레이씩 4번, 계획 B는 약하게 2그레이씩 10번. 계산해보면 둘 다 총량은 정확히 20그레이로 똑같죠? 그럼 진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확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총량은 똑같아도 이걸 어떻게 나눠서 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받는 충격, 그러니까 생물학적 효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 몸의 조직들마다 다 다른 민감도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뭐랄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도 방사선이라는 자극에 다 제각각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이걸 알파 베타 비율,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값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조직이 한 방 세게 맞는 거랑 여러 번 살살 맞는 거 중에 어떤 걸 더 아파하는지 알려주는 그 조직만의 고유한 숫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 몸의 조직들이 크게 두 타입으로 나뉘어요. 먼저 알파 베타 값이 낮은 애들은 회복이 좀 느려요. 거북이처럼요. 그래서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으면 데미지가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연 반응 조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알파 베타 값이 높은 애들은 회복이 엄청 빨라요. 토끼 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충격도 잘 견뎌내요. 얘네들이 바로 조기 반응 조직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치료할 때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되는 척수 있잖아요. 이 축수의 알파 베타 값이 약 2 정도로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지연 반응 조직인 거죠. 구강점막 같은 건 9.3으로 훨씬 높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바로 전립선암의 알파 베타 값이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없애야 할 암세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척수만큼이나 한 방 세게 맞는 거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와, 이게 바로 치료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조직마다 비밀 코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아까 봤던 계획 A랑 계획 B처럼 서로 다른 치료법들이 실제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평하게 비교해줄 만능 번역기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저곡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게 4번 때리는 거랑 약하게 10번 때리는 거, 이걸 어떻게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아름다운 수학 공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만능 번역기를 돌리려면 재료가 딱 3개만 있으면 돼요. 첫째, 총 방사선량 D. 둘째, 한 번에 쏘는 양 D.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배운 그 비밀 코드, 조직의 민감도 알파분의 베타값, 딱 이 3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EQD2라는 공식인데요. 이게 바로 그 만능 번역기예요. 수식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진짜 간단하고 명쾌해요. 어떤 치료 계획이든 딱 받아서 이걸 만약 표준 치료 방식인 2그레이씩 나눠서 썼다면 어느 정도 효과랑 똑같을까? 이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 똑똑한 공식이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진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척추암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목표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거겠죠.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다발, 척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민감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암은 공격하되 척수는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총 20그레이를 쏠 겁니다. 이걸 5그레이씩 4번에 나눠서 좀 짧고 굵게 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척수의 비밀 코드 알파 베타 값은 아까 봤듯이 2입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모였네요.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아까 그 만능 번역기 EQD2 공식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총설량 D에 20, 한 번에 쏘는 D에 5, 그리고 척수의 알파 베타 값에 2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 20 곱하기 4분의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무려 35그레이입니다. 35그레이. 이게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무슨 달이냐면 물리적으로 쏜 건 분명 20그레이인데 회복이 느린 우리 척수가 느끼기에는 와, 나 지금 35그레이 맞은 것 같아?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사들은 이 35라는 숫자를 보고 이 정도면 척수가 견딜 수 있나? 안전한가?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치료 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거죠. 보셨죠? 이렇게 조직의 비밀 코드를 읽고 그걸 번역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현대 암 치료가 훨씬 더 똑똑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환자 입장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복잡한 수학 노름이 아니에요. 이걸 아니까 첫째, 척수 같은 중요한 조직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둘째, 반대로 암세포는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셋째, 치료 기간도 확 줄일 수 있으니 더 편리해지죠. 예전처럼 모든 환자는 이 방법이 아니라 진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 거예요. 바로 이 과학 덕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요. 예전에는 한 달 넘게 30번 이상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했던 게 이제는 딱 5번 만에 끝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생물학적인 효과를 정확히 아니까 짧고 굵고 그러면서도 안전한 치료가 현실이 된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퍼즐은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생명 현상을 알파베타라는 아주 우아한 코드로 번역해내고 그걸 이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질병의 비밀 코드를 찾아내서 의학의 또 다른 거대한 퍼즐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